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서민들 믿을 수 없는 고통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부동산으로 당하는 고통은 정부는 도와주지 못하겠죠.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특이한 그림이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네 삶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일을 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거 요것밖에 안 되겠죠. 물론 또 그래요. 인간은 원래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약함으로 인하여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고 빌기도 하죠. 예를 든다면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또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부부지간에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많이들 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행복이 다가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때 행복들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복을 달라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조상님이 됐든 아무리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도 결국 본인 스스로가 복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늘에서의 복이 나에게 올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본인이 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기도를 해도 통하지도 않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님이 계시는 걸까?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종교와 신념까지도 멀어지게 되겠죠. 결국 자신이 자신의 입과 귀와 생각을 막는 거 아닐까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부동산은 모른다고. 부동산을 살 돈이 없다고. 부동산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고. 부동산 거품 언젠가는 빠진다고. 이처럼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올려달라는 전세금에 올려달라는 월세에 전세금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자신이 자신의 입을 막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또한 상담을 해드리고 고민들을 들어주고 달래주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도요.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련해서 수백억대의 부자들을 만나고 또 수백만 원밖에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안타까움이에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시고 조금만 달리 행동하시면 돈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저로서는 안타까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집 없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서민들은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전세금 3억 미만이 사라지고 있고요. 서울 전세금은 올라가고 있고요. 전국 전세금도 덩달아 올라가니 집 없는 사람들의 전세집 구하기가 고통 그 자체라는 거죠. 한국감정원의 자료인데요.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입니다. 먼저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2019년 8월 말 이후부터 전세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본 시점이 3월 이후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을 놓고 보면 전세 가격 상승폭이
오름폭이 서서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4월달 이후부터는 이러한 상승폭이, 오름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가파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2020년 하반기 입주 물량이 14,000여 가구죠. 작년 대비를 한다면 10,000가구 정도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2021년에 입주 물량 또한 대략적으로 22,000여 가구로 올해 대비해서도 절반가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증가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뭐 물어보나 마나가 되겠죠.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 입장이라면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건축에 대한 전세 물량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전세가 갑자기 1억 원 정도가 급등한 시기가 지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의 전세가 이처럼 순식간에 1억이 올랐다면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 올랐으니 우리는 내리자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강남이 올랐으니 우리도 전세금을 올려받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야 뭐 당연히 우리도 올려받자라고 생각들을 하겠죠. 여기에다가 강남에 있던 무주택자들이나 전세 사시는 사람들조차도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강남에서 결국 강남 인근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또한 강남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갈 거고요. 서울 외곽에 거주했던 분들은 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거주했던 분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이처럼 전입신고가 도미노 현상처럼 옆으로 계속 새 나간다는 얘기겠죠. 결국 전국적인 전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또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또 예금금리가 0%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올려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집주인들은요, 전세는 싫어하겠죠. 당연히 월세를 좋아하겠죠. 최소한 집주인들은 반전세라도 받고 싶어 하겠죠. 전세 사시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겠죠. 신도시 아파트, 분양받으셔야 되겠죠. 또한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신도시 들어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내가 무주택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무주택의 서름을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산다? 요건 아니겠죠. 그러니 나는 끝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뭐한다? 전세로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 수요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처럼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수요는 증가되는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의 전세금 인상은 물어보나 마나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정부는요, 가난한 세입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최소한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막상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는 것 같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앞으로의 전세 시장은요, 전월세 폭동의 계절이 다가올 듯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돼요. 그렇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또 누구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전세금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서민들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고통,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셔야겠죠. 이런 고통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 2억, 3억을 올려달라고 해도 나는 올려줄 수가 있어. 그러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년마다 한 번씩 올려달라는,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수억, 이런 돈을 한꺼번에 한 번에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요, 전세로 사시는 분이 전세금 대출 받는 거 정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 몇 년 동안 전세금 대출이 기하급속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세입자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세상품 대출까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전세금 대출까지 막아 놓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기서 전세금 올려준다고 해도요. 아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기에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결국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러한 고통도 당하고 만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요. 전세금을 올려줘도 이사할 곳이 있다면 다행이겠죠. 전세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런데 집을 알아보니까 이사 갈 곳이 없다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전세나 월세를 주고 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또 발생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수도권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 요게 20%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만 원에 대한 월 소득이 있다면 월 임대료 비중이 20%니까 80만 원 정도가 부담한다는 얘기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월 임대료로 60만 원 부담한다는 얘기고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월 임대료로 4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요. 무엇보다 그렇잖아요.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또 오른 전세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 집 2년 전만 하더라도 5억이었는데 현재는 8억이다. 이게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집 내가 4년 전에는 내가 7억 주고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꼭지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 현재 와가지고 15억이다. 아니 잠이 오겠냐고요 잠이. 그리고 오르는 전세금 생각하면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결국 허리가 아파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부동산 붙자 얘기만 꺼내도 짜증이 나는 거고 화가 나는 거고 당연히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왠지 모르게 불쾌함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달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부동산은 거품이다. 부동산 가격 지금이 꼭지다. 언젠가는 떨어진다. 라고 믿으시잖아요. 그 마음 알겠어요. 또한 이러한 마음 이후에 또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이 겪게 될 전세금 인상의 고통, 이사 담임의 고통,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의 마음의 고통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분의 이가, 기와 생각을 닫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